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동이 불안을 관리하는데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혁신적인 과학 실험을 통해 탐험하겠습니다. 뉴로사이언스와 피트니스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세요. 우선 ADHD와 불안의 연관성을 알아보며 시작해봅시다. 약 50%의 ADHD 환자가 불안장애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재적인 변화에 대한 저항은 정기적인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뇌는 신체 활동을 거부하는 걸까요? 뇌는 변화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전의 환경을 기준으로 뇌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뇌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스트레스 요소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항정성을 깨는 것으로 뇌에게 인식되어 운동을 꺼리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뇌 중에서도 운동을 지시하는 부분은 전전두피질입니다. 이 부분은 게으른 뇌의 감정적인 회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ADHD 환자의 경우 이 전전두피질이 덜 발달되어 있어 운동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ADHD 증상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 또한 우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이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불안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불안은 단 몇 초 만에 0에서 100으로 치솟을 수 있는데 그 순간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취약성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은 긴장과 고통으로 취약해집니다. 뇌 중에서도 편도체는 불안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는 불안을 느낄 때마다 시상하부에 보고하며 시상하부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줍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죠. 대부분의 공포와 불안은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1920년대에 엘버트라는 어린 아이에게 실험지를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버트와 실험지가 잘 지내다가 실험을 위해 크고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엘버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죠. 결과적으로 엘버트는 지만 봐도 무서운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서 울기 시작해서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흰 털을 가진 다른 대상들로까지 확장되어서요. 토끼, 강아지, 심지어는 송으로 만든 산타의 수염까지요. 엘버트는 정말 불쌍하게 됐죠. 엘버트는 공포 조건화의 희생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공포를 겪어도 PTSD나 불안장애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NPY라는 뇌내 물질 때문입니다. NPY는 사람마다 생산량이 다르며 많이 생산하는 사람은 두려운 상황에 대해 덜 민감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곧 공포 조건화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NPY가 우리 뇌를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NPY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운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중간 강도로 30분 동안 운동하면 불안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운동 후에 불안 수준이 낮아지고 안정감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특히 불안장애가 더 심한 사람들에게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었답니다. 알렉시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알렉시아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 심장마비라고 생각하고 가슴이 답답하면 질식중이라고 생각하며 집중을 하지 못하면 기절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불안한 증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면 공황발작까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와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고강도 운동은 불안을 느끼기 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높은 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이것은 1분 동안 힘든 운동을 하고 1분 동안 가벼운 운동을 번갈아가며 10번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20분 동안 10번의 노출 치료를 받는 셈이죠. 실험 결과 12일 동안 진행된 히트 운동을 통해 공황발작 환자의 심각도가 40% 감소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마음을 치료했다는 거죠. 우리가 거부, 슬픔, 불안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신체적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은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미 신경과학적인 연구로도 입증되었죠. 한 연구에서는 명상이나 요가를 해본 적 없는 26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흡을 가르쳤습니다. 2주 동안 이들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배의 오르내림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을 느끼고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연구진은 이들에게 무서운 사진을 보여준 후 호흡 기법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신체적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호흡에 집중하면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하고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밝혀졌어요. 이렇게 하면 전전두피질, 즉 두뇌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의 활동이 증가하며 비관적인 생각이 줄어든다는 거죠. 호흡에 집중하면 통증까지 완화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정신은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신체, 즉 호흡에 집중할수록 걱정에 대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은 제니퍼 헤이스의 운동의 내가 2장인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정리해 본 거고요.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7장이 있는데 이제 7장 뒤쪽마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고 몇 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운동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뇌가 기반으로 왜 우리가 불안을 낮추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니까 뭔가 더 설득력 있고 그냥 운동을 해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라 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원인과 이유를 들으니까 되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주 동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불안도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추워지면서 제가 그 천식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룹 PT나 이제 집에서 홈트로 변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불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면 꼭 이 책 내용처럼 일주일에 3번만 해보시고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1분 빨리 뛰고 1, 2분 걷고 그 다음에 1분 빨리 뛰고 해서 5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한번 해보시고 후기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안녕!